지금으로부터 약 600년 전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가 지금 이곳에서 다시 펼쳐지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고 나면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 새롭게 깨닫게 되실 거예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은 세종대왕 문해상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유네스코에서 수여하는 이 상은 단순한 교육상이 아닙니다. 문맹 퇴치에 혁혁한 공을 세운 개인과 단체에게 주어지는 최고의 명예죠. 대한민국이 1989년 유네스코에 기금을 내어 제정한 이 상의 이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글을 몰라 억눌렸던 백성들에게 한글을 선물한 왕. 문자로 세상을 바꾼 지도자. 그 정신을 이어받아 이 상은 매년 전 세계에서 문맹 퇴치를 위해 헌신한 이들에게 수여됩니다. 글을 읽고 쓸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곧 자유이며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상이 단순한 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아시나요? 한 나라의 미래를 바꿀 만큼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 실제로 이 상이 가리키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먼 나라, 우리가 상상도 못한 곳에서요. 바로 인도네시아의 작은 섬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인도네시아 부톤섬의 찌아찌아족 마을. 첫 발을 내디딘 순간 나는 놀랐습니다. 그곳은 너무나 따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환한 미소, 낯선 이를 반갑게 맞이하는 태도. 낯설지만 익숙한 정이 느껴지는 곳이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더 깊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분명 말이 있었어요. 하지만 글이 없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글을 어떻게 배우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한 마을 어른이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배울 글자가 없어요. 우리는 말로 전해요. 나는 그 말을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글자가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기록을 남기지? 아이들은 어떻게 공부하지? 나는 곧 깨달았어요. 이곳에서는 직접 만나지 않으면 메시지를 남길 수도, 편지를 쓸 수도, 역사를 기록할 수도 없다는 것을. 모든 것이 기억과 입을 통해 전해질 뿐이었습니다. 나는 그때 처음으로 한글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라면 당연했던 것. 듣고 바로 적을 수 있는 문자. 읽을 수만 있으면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는 글자. 그게 없는 이곳에서 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깨달았어요. 한글을 가르치면 어떨까? 하지만 내 작은 희망은 이내 벽에 부딪혔어요. 왜 한국 문자를 배워야 하죠? 한 번도 글 없이 살아왔는데 꼭 필요할까요?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실질적인 의문이었어요. 그들에게 글이 없는 것은 불편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이들은 달랐어요. 제 이름도 쓸 수 있어요? 반짝이는 눈망울로 묻는 아이들에게 나는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그럼. 네가 듣는 그대로 적을 수 있어. 작은 교실이 만들어졌어요. 흙바닥에 나뭇가지로 한 획씩 그려가며 한글을 배우기 시작했죠. 가나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아이들은 점점 글자와 소리를 연결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 누구도 자신의 이름을 쓰지는 못했습니다. 이 작은 글자가 이들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나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글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도 그랬을 겁니다. 백성들이 과연 이 글자를 받아들일까? 정말 편하게 배울 수 있을까? 나는 세종대왕이 했던 고민을 아주 먼 이국의 작은 마을에서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아이들은 신이 났지만 어른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가르치는 건 쉽지 않았어요. 몇 번을 알려줘도 기억하지 못하면 무슨 소용일까? 한글이 쉽다고 해도 그들이 직접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마을 광장에서 아이들과 함께 나뭇가지로 글자를 적고 있는데 지나가던 어른들이 멈춰 서서 지켜봤어요. 이윽고 한 사람이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쓸 수 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흙바닥에 나무라는 글자를 적었죠. 그리고 조용히 물었어요. 이 글자가 뭐라고 보이세요? 그는 눈살을 찌푸렸어요. 말로 하면 될 걸 굳이 왜 적나? 나는 미소 지으며 글자를 가리켰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글자를 적어두면요?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보고 나무라고 읽을 수 있다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어요. 처음엔 무심하던 이들도 글자가 남겨진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눈빛이었죠. 며칠 뒤 나는 아이들에게 짧은 문장을 가르쳤어요. 내 이름은 아이들은 신기한 듯 따라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때였어요. 한 아이가 조용히 땅바닥에 글자를 써내려가더니 나를 바라봤어요. 나는 숨을 멈췄어요. 그 아이가 자신의 이름을 쓰고 있었어요. 주변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아이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조심스럽게 한 획을 그었고 또 한 획. 흙바닥 위에 적힌 글자를 바라보며 아이는 숨을 멈춘 듯 보였어요. 자신이 쓴 글자가 정말 맞는 걸까? 스스로도 믿지 못하는 듯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따라 그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숨을 삼킨 채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들의 눈에 선명하게 새겨진 것은 단순한 흔적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어요. 평생을 살아오며 말을 했지만 글로 남긴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죠. 아이가 쓴 글자를 내려다보던 한 어른이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정말 자기 이름을 썼어?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마을 사람들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여 있었어요. 어떻게 가능할까? 저 작은 손으로 말이 아니라 글을 남긴다는 게. 그러나 믿지 못할 일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침묵을 깨고 한 어른이 조용히 앞으로 걸어 나왔어요. 마을의 원로, 모두가 존경하는 인물. 그는 천천히 바닥에 쓰인 글자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생각에 잠긴 듯 가만히 서 있었죠. 그리고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나도 내 이름을 써볼 수 있을까?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향했어요. 지금까지 가장 완강하게 그를 거부했던 사람이었어요. 그가 손을 내밀었어요. 나뭇가지를 조심스럽게 쥔 손끝이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을 말로만 전해왔던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직접 남겨보려는 순간이었어요. 나는 미소를 지으며 천천히 그의 손을 흙바닥으로 안내했어요. 한번 따라 해보세요. 마을 원로의 손끝이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한 획, 그리고 또 한 획. 첫 번째 글자가 바닥 위에 새겨졌어요. 그 순간 마을 사람들의 입에서 조용한 탄성이 터져나왔어요. 글자는 아직 서툴렀지만 분명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누군가가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남긴 기록. 그가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글자를 내려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알겠어. 나는 조용히 물었어요. 무엇을요? 그가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글자를 써내려갔어요. 이번에는 손이 덜 떨렸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이 글자는 남는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누군가는 이걸 읽을 수 있어. 그날 밤 마을의 불빛 아래에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어른들이 하나둘씩 나뭇가지를 집어들었어요. 자신의 이름을 남겨보려는 첫 시도. 불빛 아래에서 조용히 손끝을 움직이며 마을 사람들은 천천히 글을 써내려가고 있었어요. 나는 가만히 그 모습을 바라봤어요. 한글이 이 마을에 깊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 마을의 풍경이 달라졌어요. 바닥에 쓰인 글자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났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조용히 글자를 따라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차 한글의 매력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후 장터에서 한 마을 주민이 작은 종이를 들고 서 있었어요. 마을에서 물건을 사고 팔 땐 언제나 말로 흥정을 했어요.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그는 직접 쓴 글자를 가게 주인에게 내밀었어요. 이게 뭡니까? 이건 쌀이라고 적힌 겁니다. 이제 말하지 않아도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요. 순간 가게 주인의 눈이 커졌어요. 마을 주민들이 몰려와 종이를 들여다봤어요. 글자로 무언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한 거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웅성거렸어요. 말을 안 해도 서로 이해할 수 있겠어. 이거 대단한데? 점점 변화는 확산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배운 한글을 부모에게 가르쳤고
부모들은 장터에서 글자로 가격을 적어 물건을 팔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에게 처음으로 편지를 썼고, 누군가는 마을 어귀에 환영합니다라는 글씨를 새겼어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이 이제 현실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어요. 어느 날 마을 원로가 나를 찾아왔어요. 그의 손에는 한 장의 종이가 들려 있었어요.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나는 여기에 글을 남기고 싶네. 나는 천천히 종이를 받아들었어요. 그는 흙바닥에 적었던 자신의 이름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달랐어요. 자신의 이름만이 아니라 마을 사람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을 적고 있었어요. 그가 적은 글자는 이랬어요. 이 글자를 배우고 나니 우리는 더 이상 침묵 속에 살지 않는다. 나는 글을 읽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목소리를 찾아준 도구였고 자유였어요. 그 후 이 마을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어요. 한글을 배운 사람들은 다른 마을로 가서 글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한글은 점점 넓은 곳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이야기가 한국에 전해졌어요. 한글이 인도네시아의 작은 마을에서 쓰이고 있다는 소식이 퍼지자 많은 사람들이 감탄했어요. 이게 가능해? 라는 반응 속에서 한국인들은 다시 한번 한글의 위대함을 실감했어요.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의 의미를 우리는 이제야 제대로 깨닫게 된 거였어요.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삶을 바꾸는 힘이었어요. 나는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흙바닥에 한 문장을 적었어요. 이 글자는 우리의 미래를 밝히는 빛이다. 그날 마을 사람들은 직접 글씨를 써내려갔어요. 그들의 손끝에서 한 획 한 획이 새겨졌어요. 그리고 모두가 알았어요. 이 글자가 그들의 삶을 바꿔놓았다는 것을. 나는 마지막으로 마을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이제는 내가 없어도 이곳에는 사라지지 않는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였어요. 한글과 함께. 마을을 떠나기 전날 밤, 원로가 다시 나를 찾아왔어요. 그는 장터에서 글을 썼던 종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있었어요. 손때가 묻어 글씨가 살짝 번졌지만 그가 직접 써내려간 글자는 여전히 또렷했어요. 내가 이렇게 글을 쓰게 될 줄은 몰랐네. 그는 작은 불빛 아래에서 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어요. 한 글자 한 글자. 이제는 더 이상 서툴지 않았어요. 그 모습이 마치 잃어버렸던 목소리를 되찾은 사람처럼 보였어요. 이 글자는 우리의 삶을 바꿨네. 나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봤어요. 처음 만났을 때 그는 한글을 배우는 것에 대해 의심이 많았어요. 하지만 지금 그의 손끝에서는 망설임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가 한숨을 내쉬며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가슴에 품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이야기를 남길 수 있어.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곳에서 벌어진 일은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이유와 같았어요. 조선의 백성들은 중국에서 온 어려운 한자를 읽지 못했어요. 그들에게는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들은 똑같이 말하고 느꼈지만 그것을 기록할 방법이 없었죠. 세종대왕은 그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어요. 백성들이 자신의 생각을 적고 삶을 기록하며 누구나 배울 수 있는 문자로 세상을 바꾸길 바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 작은 섬에서 그 일이 다시 일어나고 있었어요. 나는 천천히 원로에게 말했어요. 세종대왕께서도 당신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 한글을 만들었어요.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왕은 우리를 알고 있었던 것 같군. 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했어요. 600년 전 한글이 탄생했던 이유가 지금 이 순간에서도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아침이 되자 마을 사람들은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배웅을 하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은 새롭게 배운 글자로 손수 만든 편지를 건넸어요. 어떤 이는 작은 나무판에 자신의 이름을 또박또박 새겨들고 나왔어요. 그리고 원로는 마지막으로 한 글자를 바닥에 적었어요. 기억한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그 글자를 바라봤어요. 이제는 내가 떠나도 이곳에는 그들의 이야기가 남아있을 거였어요. 600년 전 한글이 조선의 백성들에게 준 변화가 이제 이 작은 섬에서도 일어나고 있었어요.
마을을 떠나는 길목에서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어요. 바람에 흙먼지가 가볍게 일어났고 그 위로 수많은 글자들이 빛을 받고 있었어요. 한글. 이제 이곳에 뿌리를 내렸어요. 나는 웃으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어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계속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